이 서비스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예요? 타다에 그 잘 나갔던 그 가치를 그대로 넥스트로 옮겨오는 게 지금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 택시에는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택시의 차량의 소유주는 명확하게 그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이세요. 그 종교적인 신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 하나 놓으시고 염주 하나 걸어 놓으시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아예 교회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나 절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 나이트클럽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거. 사실은 이 통일화된 서비스, 내가 교촌치킨을 강남에서 시키든 은평구 가서 시키든 광진구 가서 시키든 교촌의 간장치킨은 똑같은 맛을 내야 되거든요. 택시어치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다 넥스트를 부르셨을 때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어떤 통일된 가치를 편안한 이동에서 먼저 좀 제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1차를 드리는 거는 오너십을 가지라고 드리는 거지 그 차를 본인 맘대로 튜닝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가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믿으시는 분들은 작은 십자가 하나 놓으시는 거,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염주 하나 거시는 거, 그런 거 갖다 뭐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트클럽 만들지 마시고 교회 만들지 마시고 절로 만들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럼 뭐 작은 그런 거 정도야 이제 이분들도 항상 그걸 보면서 안전운전에 이 마음을 그럼요. 네네. 그 정도로 인정하지만 네네.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승객들이 또 불편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택시업계가 바뀌기 위해서는 운수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택시가 아니라 서비스업을 하고 싶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편안한 이동, 그 다음에 타다 넥스트가 계약되어 있는 다른 운수사들의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신입기사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좀 신입기사님들을 좀 환영하는 편이에요. 택시에 때가 묻지 않으신. 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겪었던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직장생활의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인 거죠. 영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내내도 외로우신데 회사 들어와서도 외로우신 그 외로움 때문에 많이 떠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특정 날짜를 지정을 해서 기수입사 비슷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7일 날도 다 입사하시는 날짜가 다르지만 그걸 맞춰서 2월 7일로 10분을 한 번에 입사를 하시도록 이분들이 동기 개념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택시회사 사장님들은 기사님들을 기사로만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에 의해 맺어진 정당한 택시회사의 직원이고 이분들을 기사 이전에 직원으로 봐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속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원증도 기사님들한테 다 드리고 있고 유니폼도 지금 다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 택시라는 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은 저희가 할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은 면허 없이 저희한테 지원서를 넣어주셔도 회사에 방문을 주시면은 면허 시험책을 하나씩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 받고 싶은 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면담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네. 갖고 안 가도 되나요? 안 가도 됩니다. 네, 그 정도는 투자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기사분들 모집은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그 모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타다 VCNC에 소속되어 있는, 나쁘게 얘기하면 바지 사장, 좋게 얘기하면 전문 경영인 타다 직영 택시회사 편안한 이동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규호라고 합니다. 원래 타다가 어떤 시스템이었죠? 기포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기사 포함 차량. 예, 그래가지고 11인승 이상은 원래 운행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운송 사업을 했었던 그게 이제 타다 밴 사업이고요. 타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택시는 아니었었고요. 현재는 타다 금지법이 나오면서 그렇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택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로 봐주시면은 VCNC라는 회사 아래에 편안한 이동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로 얘기를 하면은 VCNC에서 영위하는 핵심 브랜드가 타다입니다. 타다 아래에 하위 브랜드로 총 3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타다 라이트, 타다 플러스, 타다 넥스트. 타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일반 택시입니다. 소나타, K5 이런 걸로 대변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다 플러스라는 기종이 있는데 그거는 검은 차량에 타다라고 붙여있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택시라고 해서 호출로만 운영되는 택시입니다. 그건 세단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타다 넥스트라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타다 넥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시는 카니발로 운영하던 그 타다의 향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스타리아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승합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 편안한 네. 이동. 이거는 지금 주로 스타리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타리아가 저희 출고 일정이 아직 2월 중순 넘어서로 잡혀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스타리아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라고 정확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타다가 붙어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부 계약 관계에 의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서울 시내에는 5만이 넘는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이 계시고요. 2만 대가 좀 넘는 법인 택시 사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들과 타다와 계약을 한 거죠. 타다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콜을 제공하겠다라는 계약을 제시를 한 거고, 그 택시 사업자분들은 우리는 차량과 기사를 제공을 해서 타다의 서비스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게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타다입니다. 근데 이 편안한 이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타다 본사에서 직접 택시 회사를 양수도를 받은 거죠. 택시 총량제라는 게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택시 회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기존의 사업자가 계시면은 그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허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면허권을 옮겨오거나 혹은 이 회사를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 회사에서 택시 면허권을 그대로 양수도 받아가지고 신설법인인 편안한 이동에다가 택시 면허권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차량에는 위에 택시라고도 가등도 붙어 있나요? 아니요. 타다 넥스트 같은 경우는 고급 택시로 들어갑니다. 고급 택시 같은 경우는 가등을 달지 않아요. 그냥 일반 스타리아 차량에다가 타다라는 두 글자만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택시는 현재 법적으로 한 개의 플랫폼만 이용을 해서 호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 이후에 타다 입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네. 전에는 뭐 하셨어요? B2B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소카 대표로 가신 박재욱 대표한테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타다가 금지법이 나온 이후에도 서비스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이 타다라는 서비스는 살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봤어요. 저 정도 마인드를 가진 CEO시라면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타다 라이트란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인원을 뽑는다는 걸 봤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타다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처음 이제 맡으셨던 일들이 뭐였어요? 저는 사실은 기획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왔어요. 네. 실제로 들어와 보니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법인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법인 사업자들의 계약을 더 가져오고 뭐 이런 부분이었었고, 2, 3개월 후부터는 제 꿈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상대하셨던 뭐 법인 사업자분들 네. 택시 회사인가요? 네, 택시 회사입니다. 택시 회사한테서 뭐 어떤 목적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택시 시장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길에서 잡아타는 손님도 많아야 하고, 홀로 저 어디로 택시 하나 보내주라는 사업도 활성화가 돼야 하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지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는 할 수 있었던 사업이 플랫폼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집 앞에서 택시를 부르고 거기서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 뭐 K사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까지도 해가서 이 플랫폼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택시 사업자분들은 이 어려운 사업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하다가 어떤 플랫폼이든 이 플랫폼과 손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택시 시장은 K사의 거의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자분들도 이걸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느끼시는 게 K사의 횡포가 심하다, 다른 데들이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K사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은 타다랑 손을 잡고 이거 같이 해보셔야 여러분들의 사업에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는 게 제 역할이었었죠.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타다 넥스트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해가지고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께 스타리아를 뽑아주십시오, 저희는 그에 상응하는 콜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타다 넥스트들은 전부 개인 택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법인으로서 편안한 이동에서 스타리아를 뽑아서 타다 넥스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기존에 있던 차를 없애고 새로운 차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거 네. 기사분들이 처음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처분하시고 중고차 판매 비용으로 들어오시는 그 비용 가지고는 절대 스타리아를 뽑으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그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개인 택시분들도 타다 넥스트를 하시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저희 타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원하시면은 연락을 드리고 안내를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타다 넥스트가 법인 사업자분들을 상대로 또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주 택시 회사를 하고 계시는 택시 회사 사장님들께서는 저희와 계약을 통해 가지고 타다 넥스트를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편안한 이동 저희 직영 회사로 들어오시거나 혹은 타다랑 계약을 한 택시 회사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타리아를 모시면서 타다 넥스트를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거죠.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고급 택시를 놓고 봤을 때 타다 쪽의 장점은 뭐인 거예요? 택시지만 택시가 아닌 것처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멘티에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가 없습니다. 아, 그럼 거의 개인 택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은 개인 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데는 IM 택시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가 있으시기는 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형 택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M 택시 같은 경우는 길에서 손 흔드는 손님들도 태우셔야 돼요. 현재 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많은 콜을 받으면서 콜만으로 운영하는 걸 되게 선호를 하세요. 근데 그 콜만으로 이 큰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현재는 타다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내가 그냥 법인 택시를 운전할 때랑 타다의 직영으로 근무를 네. 하시거나 또는 타다와 계약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수가 있나요? 이건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택시회사라는 데는 2인 1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뭐 새벽 4시, 보통은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오후 4시까지 얼마나 수입을 올리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음표가 있어요. 새벽 4시에 콜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러면 출근 시간 한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사님들이 항상 그래서 이 수익금, 옛날 예를 얘기하면 산학금을 채우는데 고민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마 계약된 법인들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실 겁니다. 1인 1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1인 1차라는 거를 드리는 순간 이 차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 차처럼, 그 다음 내 가족이 탈 차처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 퀄리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저는 한 겁니다. 또 하나 이 피크 시간이라는 부분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직영 회사에 한정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택시 회사는 새벽 4시, 오후 4시, 이게 오전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오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틀을 아예 깨버렸습니다. 1인 1차로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아침 7시, 뭐 10시 이 사이는 우리 출근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를 피크 시간으로 지정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저녁 17시부터 9시 통금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3시 정도까지를 피크 시간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두 개 피크 시간만 놓고 이 피크 시간 중에 3시간 반, 4시간만 운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사님들이 돈을 더 벌고 싶으시면 전부 다 피크 시간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기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오늘은 내가 오전에 은행 일을 좀 봐야 돼 라고 하면은 오후 피크 시간에 4시간, 3시간 반을 채우시고 앞, 뒤로 운행을 해주셔라 라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제 취지고, 이거는 제가 자부하는 부분인데 어느 택시회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법인 택시를 운행하시던 분들은 매일 회사에 산업금이라는 걸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남는 걸 자기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잖아요. 네. 편안한 이동 같은 경우는 다른가요? 산학금제, 뭐 정액제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타다도 금지법 이후로 택시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급여 체계도 택시에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나라에서도 이 정액제를 없애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내는 게 월급제, 다른 말로는 전액관리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 전액관리제에서도 기준 운송 수익금이라 그래가지고 산학금이라는 형태로 월 산학금이 어떻게 보면 존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안한 이동 같은 경우는 전면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제. 네, 월급제를 시행을 합니다. 어차피 월 산학금제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돈이 까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도입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너십과 피크 시간, 또 하나가 저는 관제입니다. 이 관제라는 부분을 굉장히 빡세게 할 거예요. 많은 택시회사에서 기사님들한테 차를 주고 나가서 벌어와 라는 얘기 이후에 어떤 것도 하시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기사 면접을 보고 왔는데 기사님들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콜은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콜을 받아서 연신내 불광동 저기 은평구로 빠지셨을 때 어떻게 운행을 하실 겁니까? 라고 하고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세 분이 다 다른 대답이 나오셨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정해줄 수 있는 게 택시 회사여야 되고 사업주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택시 회사도 그걸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주지 않은 채 이것만 벌어와 라고 한다는 거죠. 노하우는 니네가 만들어. 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회사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제, 통제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벌게 만들어드리는 컨설팅을 해드리려는 거죠. 그러면은 월급제이긴 한데 내 정해진 수입을 못 채우면 월급이 까이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이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저는 성실근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와 저 사업주 간에 동의서 하에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걸 진행을 할 거예요. 평가 항목은 타다가 성공을 했었던 그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택시가 잡아주지 않는 시간에 잘 잡아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를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느냐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만족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타다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다리 밑에, 교각 밑에 그러다 GPS가 안 터지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콜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해가지고 시간만 때우셨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 관제와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돈을 벌게 해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이거를 채우지 못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월급은 보존을 해드리겠다. 일단 출근해서 회사가 관제와 통제를 하게 되니까 네. 일단 나에게 들어오는 콜 이런 걸 다 수행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월급이 까질 일은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월급이 깔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 수당이라고 저희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손님들이 매기는 평점이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하게 손님들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 택시가 나오고 있는 게 4.8 이상입니다. 근데 법인 택시는 회사의 통제하에 있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내야 된다는 건 전 이견이었거든요. 그래도 양보를 해서 4.7 이하가 떨어지는 분들은 그 수당은 까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채용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급여 수준은 여쭤봐도 되나요? 일반적인 택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더 높았으면 높았지 절대 낮지는 않다. 그러면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제 근무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주 6일 근무
것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입사 첫 해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근무하셨을 때 월차가 하나씩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를 쓰신다라는 개념 하에서는 25일 정도를 근무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근무 네. 시간이 있는 거고 정해진 기본 월급의 스타트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가져갈 방법도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택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KPI라고 말씀드렸던 기준 운송 수익금, 그걸 넘어가시는 거를 초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과금에 대해서 분배해서 가져갑니다. 그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월 인센티브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은 연단위 약속을 하세요. 저는 매월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1월달은 피크 시간에 많이 운행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그럼 피크 시간 인센티브를 쓰는 겁니다. 피크 시간에 받은 타다 콜 개수만큼 곱하기 몇천 원을 해가지고 그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뭐 2월달에는 보니까 기사님들이 운행은 많이 하셨는데 손님들 평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별점으로 5점을 받으신 개수만큼 곱하기 얼마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260인이 270인이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타다에도 블랙 컨슈머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승객들은 내비대로 운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비가 일방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물 하나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한 블럭을 끼고 그러면 400~500m가 늘어나는 건 예산일이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여기서 뭐 불법 유턴을 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뭐 골목으로 넣었다가 빼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런 평점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이러면서.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사님들 케어를 해드리고 그 평점은 없는 거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평점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기사님이 맞으셨어도 손님이랑 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타다 브랜드 이미지 자체의 하락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손님이 진상이시면 그대로 경찰서로 모시고 가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저희 고객센터가 있으니까 블랙 처리 해주십시오 뭐 이런 등등등의 요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편안한 이동 기사님들 같은 경우 회사에 얘기를 하셔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한 부분인데 싸우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담배 태우시고 나서 담배 냄새 난다고 평점 안 줬다. 난 담배 안 폈대요. 근데 제가 타봐도 담배 냄새가 나요. 법적으로 원래 차 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사님들이 명백하게 잘못하신 부분이다. 실제로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네. 기사분들은 또 잘 될 때는 또 괜찮은데 네. 또 안 될 때는 이제 나만 콜을 안 주다. 네. 또 이런 또 네. 불만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편안한 이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기준이라는 부분입니다. 카카오도 많은 직영사를 꾸리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콜 몰아주기 한다고. 저희는 직영사를 카카오처럼 9개, 10개씩 늘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랑 계약으로 운영하시는 택시 회사들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편안한 이동을 보면서 아 저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운행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기사들이 회사를 잘 따라오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기준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계약자는 뭐 저희가 뭐 이뻐하고 어느 계약자는 안 이뻐하고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동등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분들이니까 저희는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일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차라리 왜 나는 콜이 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개인 택시분들은 개인 택시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운행 패턴을 한번 점검을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컨설팅을 그분도 해주실 수 있어요. 반대로 뭐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편안한 이동에 근무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타다 넥스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가지고 문의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네. 다시 말하면은 기사님들 입장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패턴에 대한 불만을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반드시 열어두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택시 회사들에서 그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인력 최소한으로 두는 것도 사실은 사업주의 능력이에요. 왜냐면은 고정비를 줄이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반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말 기사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타다를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를 더 채용해버렸죠. 그럼으로써 항상 소통 창구권 열어놨고 택시 회사 치고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는 데가 바로 저희 편안한 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콜을 받는 방식은 여러 개가 떠 있으면은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인가요? 타다 넥스트는 고급 택시이기 때문에 타다만 켜놓고 운행하시면은 14,000K이다. 또 하나는 경쟁적인 콜을 잡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 또 운전하면서 또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죠? 말이니까. 그들이 하는 방식은 제가 콜을 부르면은 주변에 있는 차 몇 대에다가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뿌리는 거죠. 먼저 잡는 놈이 인자예요. 그래서 타다가 쓰고 있는 방식은 1인 1배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부른 콜을 주변에 있는 한 명의 기사한테만 주는 거죠. 그 기사가 잡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콜이 내가 빨리 잡지 않으면은 뭐 다른 사람이 잡아가기 때문에 빨리 해야지 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누리는 콜은 아니다. 이거는 지금 타다가 유일하다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택시 플랫폼들이 이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어떤 뭐 문제점이 발생한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기사님들은 플랫폼에 이미 종속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종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사업주에게도 뭔가 종속돼서 돈 벌어와, 이거 못 채워오면 깔 거야. 안 그래도 택시기사라는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바닥인데 거기다가 사업주부터 플랫폼까지도 그렇게 대하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이 충분히 나한테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 모티베이션 부분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이미 택시 시장이 너무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여타의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옛날에 콜택시, 전화로 하던 콜택시를 앱으로 바꾸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타다 넥스트 그리고 편안한 이동에서는 그걸 깨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 편안한 이동의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동안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남기고 싶다 하는 업적이 있어요. 첫 단계로는 편안한 이동이 정말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택시회사 사업주분들도 택시가 너무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갈증이 있으시니까 이 고급화든 아니면 기사님들의 개선이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택시회사가 바뀌었네, 그럼에도 사업 자체가 힘들지가 않네, 수익성이 되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 기준이 사업주분들에 대한 기준이고요. 기사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기준은 편안한 이동에서 근무를 하니 내가 들었던 다른 여타의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는 정말 내가 기사로서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편안한 이동의 직원으로서 일한다는 느낌이 든다 라는 평가를 받고, 이 소문이 널리 퍼지고 어느 회사에서 택시 기사님들을 채용을 하시던 저희처럼 채용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거죠. 기사님들의 사회적 지위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는 운수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서비스업으로 가야 됩니다. 뭐 소비자분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택시라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첫 단계로 타다 넥스트를 타실 때만큼은 택시가 아니라 타다를 탄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만 타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사님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택시에 들어오신 게 두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택시를 하고 있지만 택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없이 타다 넥스트, 그 다음에 직영회사 편안한 이동을 한 번쯤은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희는 많은 돈을 약속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핑크비비를 약속드린 적도 없죠. 뭐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직장인처럼 근로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 타다 넥스트에 지원을 하신다, 편안한 이동에 지원을 하신다는 이 이동시장을 바꾸는 큰 작업에서 되게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뜻이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이동의 최기호 대표님 모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다의 플랫폼과 택시 기사 모집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리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